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은 이제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올 건데,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는 아니고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내잖아요. 그때 6억 원이 아닌 3억 원이 더 얹어지는 그 혜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종부세 계산 구조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액 밑에 보시면은 세액 공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공제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당연히 종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하나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거주자여야 됩니다. 거주자라는 건 뭐죠? 법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에 한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주자의 반대 개념이 비거주자죠. 즉 미국에 있는 사람이 국내 주택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의 국내 주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거주자입니다. 그 비거주자가 국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독 명의로 소유를 해야 된다. 즉 공동 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양도세하고 다르죠. 양도세는 세대별로 해가지고 한 채면 되죠. 즉 공동 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어도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되지만,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꼭 한 사람 명의로 한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결혼을 하려고 해요. 남자가 하나 갖고 있고 여자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가지고 있었을 때는 1세대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되죠. 즉 기준금액이 9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내야 될 세금이 있었을 때 세액 공제도 적용받습니다. 근데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 세대를 가지고 있고 한 채여야 되는데 두 채가 되잖아요. 그럼 결혼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외 규정을 뒀냐면, 양도소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겠다. 즉 각각 결혼하기 전에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그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동거봉양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한 채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안 모셨으면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데,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하다 보니까 한 세대당 2주택이 돼서 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동거봉양을 위해서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1세대 1주택 혜택이 대상자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에서 플러스 3억 원이 얹어져 가지고 9억 원을 적용한다. 두 번째, 9억 원이 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은 그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 두 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첫 번째가 고령자 세액 공제고요. 두 번째가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입니다. 고령자 세액 공제는 60세가 넘어야 돼요. 60세가 넘었을 때 나이에 따라서 60세에서 65세는 10%, 65세에서 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 이렇게 이제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고,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주택을 몇 년 동안 보유했느냐, 5년에서 10년 동안 보유했으면 내야 될 세금에서 20%, 10년에서 15년이면 40%, 15년이 넘으면 반 50%를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면 아까 그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적용받지 못하면 과세 기준 금액도 6억 원이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입니다. 그럼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 그거예요. 인별 과세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있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하고 다음의 주택은 무조건 넣어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도 들어간다. 농어촌 주택도 들어간다.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상속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이 배제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종부세에서는 그런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동소유주택은 다 들어갑니다. 설령 내가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지분을 10%밖에 안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1주택자의 신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주택 부수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 토지만 있으면 주택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그건 양도세에서 얘기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 부수 토지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의무자잖아요.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의무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 의무자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부수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본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다음 주택은 주택수에서 또 빼준대요. 첫 번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우리가 말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근데 단순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빼주는 건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로 어떤 조건이 따르냐면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주택 외에 하나의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두 채가 있습니다. 두 채가 있는데 하나를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난 한 채만 갖고 있잖아요. 얘는 합산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럼 요 한 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과세 기준금액 9억을 적용합니까? 라는 건데 해주는데 대신에 이 임대주택 외 요 주택에 너가 거주하고 있어야만 9억 원 과세 기준금액 9억 원을 적용하겠다는 거고, 만약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이 주택을 임대 주고 있거나 하면은 6억 원을 주택이 한 채임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외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주택. 실무적으로는 많이 없고 동그라미 1번 부분만 많이 있고, 이 1번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세 기준금액 9억 원을 적용받으려면은 여기에 살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판정 사례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 기준 금액을 6억 원이 아닌 9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야 될 세금이 나왔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납세 의무자가 내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데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소유한 게 아니고 그 부수 토지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양도세랑 자꾸 비교 해볼게요. 그럼 양도세에서는 나는 이 주택 부수 토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주택 부수 토지도 주택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얘도 주택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는 1주택, 1주택, 2주택자입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안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칙상, 논리상. 근데 법 조문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사항에 유일하게 예외로 넣어놨어요. 동일한, 그러니까 납세자가 다름은 안 해주고 동일한 납세 의무자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고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만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1세대 1주택자로 판정을 하겠다. 엄밀히 말하면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예외 규정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대신에 이때 1세대 1주택자로 봐가지고 9억 원의 기준금액을 적용은 하는데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이 주택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는 적용 안 하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에 본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죠.
두 채가 있어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얘는 요건 충족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얘는 합산배제에서 빠지니까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주택에 대해서 과세기준금액 9억 원을 적용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주민등록을 담고 여기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 거주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나는 합산배제는 적용받음에도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과세기준금액 9억 원을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 얘 배제해 주니까 당연히 얘는 과세기준금액 9억 원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즉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이 아닌 6억 원을 적용받는 케이스겠죠.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비거주자로서 국내 주택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얘는 왜 안 되죠? 1세대 1주택자, 즉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에서 거주자가로 시작되죠. 얘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얘는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적용받는다. 두 번째, 국내 주택을 한 채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우리 정의에서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야만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세 번째, 법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이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으면은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을 적용받습니까? 6억 원을 적용받습니까? 이제 그 문제인데 정의가 어떻게 된다겠죠? 거주자가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개인을 말하죠. 따라서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적용받는다. 네 번째, 주택 부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택이 없어요. 그냥 어느 주택 부수 토지만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 부수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했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러면 1주택을 소유한 거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과세기준금액을 적용할 때는 9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6억 원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논리상 조금 안 맞는데 아무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하고 나하고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택은 제3자가 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 토지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요거에 대해서 9억 원을 적용하느냐 그 얘기예요. 동일한 납세자면은 아까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납세 의무자가 다르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50%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50%는 배우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적용한다. 1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 세대원인 배우자가 그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갖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다르죠. 이런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기준금액이 9억 원이 적용되지 않고 6억 원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합산배제 되죠? 그럼 하나의 주택이 있는데 이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왜? 내가 주민등록을 담고 거주하고 있을 때만 얘 9억 원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두 개의 주택 중에서 하나를 신탁했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에 뭐 담보신탁을 하든 처분신탁을 하든 일단 맡겼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 쓰는 납세 의무자가 신탁회사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나는 내 명의로는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서의 그 과세기준금액 9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이건 또 안 됩니다. 왜? 신탁 전에 2주택 이상자는 추가공제 3억 원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8번에 해당되면은 내가 주택을 비록 한 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합산배제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세기준금액이 9억 원이 아니고 6억 원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A 한 2개 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거주자로서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을 적용받습니까? 아까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거주자로서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국내 비록 한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세기준금액이 9억 원이 아닌 6억 원을 적용받는다. 똑같은 논리거든요. 하나의 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6억 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법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주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과세 기준 금액은 6억 원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면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 판정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실무상으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꼼꼼히 보시고 내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